최근에 엔터 쪽에 역대급 대형 사건이 터졌죠. BTS를 만든 하이브는 현재 산하의 여러 개의 레이블을 자회사로 두는 식으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해둔 상태예요. 근데 이 산하 레이블이자 자회사 중에 하나인 어도어라는 곳이랑 마찰이 생겼잖아요. 이 어도어 같은 경우는 미니진이라는 스타 제작자가 이끄는 곳이고 또 뉴진스를 만든 곳이죠. 하이브 측은 미니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니진 대표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오히려 그간 하이브가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해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다수의 산하 아티스트들이 언급이 됐고 그 내용들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대표 아이돌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손실을 입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가 공개적으로 미니진 대표를 공격을 했고 미니진 대표가 여기에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이브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꼴이 됐는데, 딱 지금까지의 과정만 떼어놓고 보면은 하이브의 경영 실패를 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계열사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이사단이 난 건데, 결국은 이게 멀티 레이블 체제를 만들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이거 자체가 시도된 지 얼마 안 된 사업 모델이라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편으로는 멀티 레이블 체제가 가지는 리스크도 조금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봉합을 하냐에 따라서 하이브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조금 갈릴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하이브는 왜 굳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만들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전부터 방시혁 의장이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왔어요. K-팝은 위기다. 거의 모든 지표가 꺾이고 있다. 아니, 지표가 대체 얼마나 꺾였길래 그런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무슨 마이너스가 나오고 역성장을 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장을 착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K-팝 전체 음반 판매량을 봐도 역대 최대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4대 기획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봐도 성장을 잘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요. 전보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에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자주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식상하죠. 그래서 딱히 크게 기사화가 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누군가는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장의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 성장 속도가 0으로 수렴을 하면서 성장이 멈추는 시점까지 올 수 있고, 아예 마이너스로까지 바뀌면서 역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K-팝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 중에 하나가 동남아인데, 그만큼 여기는 성장 둔화도 먼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진짜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대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업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K-팝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냐? 이게 K-팝 전체 역사에서 최고의 아웃풋은 BTS죠. 사실 한국에서 나온 모든 컨텐츠 중에서 가장 히트친 컨텐츠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BTS가 K-팝 신 전체를 머리채 잡고 끌고 왔는데, 그런 BTS가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군대로 끌려갔죠. 우리 모두가 끌려갔듯이 그들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 활동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완전체 활동은 아예 못하고 있죠. 이러면 BTS가 만드는 매출은 물론이고 그 파급력이나 낙수 효과로 창출해왔던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간 BTS 효과로 잘 됐던 만큼 빠지는 건데, 실제로 BTS를 만든 방시혁 의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K-팝의 위기는 BTS의 부재 때문이다.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BTS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어가지고 또 의미심장한 말을 더했는데, BTS가 돌아온다고 한들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K-팝의 성장 둔화는 흐름을 탔고 BTS의 부재로 이게 가팔라진 것 뿐인데, BTS가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K-팝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왜 이런 발언들을 했는가 보면은, 일단 엔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특정 아티스트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티스트가 흥하고 망하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근데 이 하나뿐인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돌 자체가 수명이 짧죠. 7년 징크스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수명조차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슨 약하다 걸리고 과거 학폭 문제에 연루되고, 누구랑 연애만 해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개인의 일탈을 회사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요. 요즘은 특히 인권의식이 또 높으니까 심지어 남자 아이돌은 중간에 군대까지 가야 돼요. 하이브의 그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도 있는데 여기가 음반 판매량으로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BTS가 없으면 세븐틴이 최고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도 군대를 가네만 해가지고 말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BTS랑 세븐틴을 군대 문제로 못 파는 기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치면 제일 잘 나가는 생산 라인 2개가 몇 년을 쉬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 엔터 쪽은요, 재계약 불발 이슈가 있어요. 이번에 블랙핑크도 재계약이 안 됐잖아요. 그룹 활동만 YG랑 하는 걸로 돼 있고 멤버 개개인은 전부 다 YG를 떠났거든요. 심지어 피프티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속사를 탈출했어요.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가불관계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보다시피 엔터사가 아이돌을 키워봤자 온전히 자기들 소유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덕분에 잘 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네요. 이제 혼자 해볼게요. 이러고 나간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품이 사람이고 인권이랑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현대차였으면은 제네시스가 잘 나간다 그러면 마냥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엔터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마냥 좋기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말이고, 언제든 내 가수를 보내줄 때가 됐다, 이런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가 만든 상품이 히트를 치면은 회사가 불리해지는 말도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블랙핑크가 빠져버리니까 YG도 갑자기 뭐가 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쟤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랙핑크의 브랜드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YG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보다시피 매출을 상품 한두 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개인의 일탈로 가치가 훼손이 될 수 있고 군대에 가야 돼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재계약이 안 돼서 날아갈 수 있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정 아티스트에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 가능한 많은 아티스트를 양산을 해가지고 매출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고 리스크도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거를 왜 안 했냐? 못한 게 아닙니다. 그만한 규모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터 회사라는 게 위상이나 인지도에 비해서 규모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최근에 K-팝이 글로벌에서 히트를 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조금 크게 벌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브는 BTS로 메가 히트를 치면서 체급 자체가 완전히 커졌거든요. 기존의 3대 기획사 시총을 다 합쳐도 하이브에 안 됩니다. 특히 하이브가 상장을 하면서 투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 돈을 이제 뭘 하냐면은 엔터사를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산하에 여러 가지 레이블을 두게 됩니다. 과정에서 이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던 아티스트나 IP가 딸려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플레디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바로 그 세븐틴을 영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블들은 기존의 IP 말고도 새로운 IP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플레디스도 이미 세븐틴이 잘 되고 있지만 투어스라는 보이그룹을 새로 런칭을 했죠. 저희 시청자가 남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지금 화제성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IP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매출의 출처를 다양화시키고 있고 수익의 안정성을 깨하고 있다. 더불어 제2의 BTS가 나올 가능성도 높이면서 고점까지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형 신인들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 레이블까지 인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 시장의 거점인 미국에서 미국의 레이블들을 인수하고 있어요.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셀럽들까지 품었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가네 반에 하고 있고 인수한 회사가 막 실적이 안 좋네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알아보고 인수한 거 맞냐 이런 노이즈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멀티 레이블 체제는 이미 대세가 돼가지고 다른 기획사들도 하고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IP에 반짝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 가기 위해서 멀티 레이블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벌려놓은 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K-팝의 성장이 꺾이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K-팝이 지나치게 코어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라이트 팬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졌고 외연의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그룹이랑 걸그룹을 비교해볼게요. 보통 대중성은 걸그룹이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만큼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광고도 많이 찍고 하는데 반면에 보이그룹은 조금 마이너하거든요. 걸그룹만큼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음원 재생수를 보면 조금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대신에 코어팬은 보이그룹이 엄청나게 두텁다고 하죠. 그만큼 굿즈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반 판매량을 봐도 최상위권은 싹 다 보이그룹이거든요. 걸그룹은 조금 밑에 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보이그룹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고 라이트 팬의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확대를 시켜보면은 K-팝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죠. 요즘은 건강한 팬문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일부 극성 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문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엔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코어 팬들을 거의 반호구 취급을 하면서 이들을 착취하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고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앨범인데 몇백 장을 산다고? 파는 사람이나 사준 사람이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돌 문화가 마이너한 문화가 되고 대중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문화가 되고 그렇게 라이트 팬의 유입이 잘 안 되고 저변이 넓어지기 어려운 구조에 갇히게 되면서 성장의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은 아이돌 문화가 더 낯설거든요. 게다가 비주류인 아시아에서 건너온 문화다 보니까 이 K-팝을 너드 문화로 취급하는 시선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 속에서 양지로 갈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리니지 같은 게임도 그렇고 그 일부 BJ 컨텐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적은 풀 안에서 소수를 착취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음지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지로 가려면 수익 구조가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코어팬을 착취하는 셀즈 방식도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해 왔거든요.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앨범을 몇십 장씩 사게 만드는 게 포토카드 때문인데 이게 포켓몬빵으로 스티커 모으는 거랑 똑같아요. 앨범을 사면은 그 안에 포토카드라고 조그만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앨범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멤버 사진을 전부 다 뽑을 때까지 앨범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론의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번엔 아예 공정위까지 나서가지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견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간의 셀즈 방식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소수의 코어팬한테 매출을 의존하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하게 확대가 됐잖아요. 이러면은 방위담회로 가도 괜찮은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라이트 팬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K-팝 업계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글로벌로 가야 된다 라이트 팬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특히 글로벌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잘 먹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국인이
없는 K-팝 아이돌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하이브도 캐치아이라는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미국 현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멤버도 과반이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게 될 보이그룹만 2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멤버가 전부 다 일본 사람이에요. 현지인이 현지어로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한국어도 없고 한국인도 없고 한국에서 활동도 하지 않는 그런 K-팝 그룹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류 문화에 녹아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JYP도 이미 똑같이 가고 있어요. 니쥬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멤버 전원이 일본 사람이고요. 비초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할 걸그룹도 만들었는데 여기도 멤버들이 거의 다 미국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지화에 성공을 한다면 비주류 아시아 문화라는 인식을 줄이면서 현지인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인데 계획한 대로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건 업계가 희망하는 계획들이고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즘 아이돌의 라이브 실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K-팝을 세계적으로 대중화시키는 게 목표면 기본적인 실력부터 갖추고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간 K-팝이 이룬 성과도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업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려면은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은 이런 비판에 대한 고민이나 대응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